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지건강 박쌤입니다. 또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국가 나라 입장에서 봐도 큰 행사도 있었고 여러모로 바쁜 또 한 주였던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더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날이 너무 따뜻하다는 거예요. 계절에 비해서.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음력이 참 정확하다. 음력으로 따지면 지금 음력으로 9월 20일이 채 안 됐거든요. 그럼 음력으로 따지면 10, 11, 12월이 이제 뭐 봄이라고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가을 날씨인 거죠. 그러니까 다다음 주 월요일 날 처음으로 수도권에는 영하 1도로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낮에는 너무 덥고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이런 시기에 감기 조심하시기를 또 한번 당부드리면서 이번 주엔 또 새로운 책을 골랐습니다. 되게 이게 괜찮은 책이었고요. 위대한 그러나 위험한 진단이라는 책인데, 뭐 이것도 제가 광고 받은 건 아니고요. 제가 다 돈 주고 사서 읽은 책인데, 이게 미국 뭐 인기 의학 드라마 닥터 하우스의 모태가 된 뉴욕 타임즈 매거진 의학 칼럼 진단의 저자 리사 샌더스의 화제작이라고 합니다. 근데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인데, 저자는 이제 리사 샌더스라는 의사인데, 의학 고문이고요. 이거 번역하신 분도 이제 뭐 우리나라 분이 이제 의학 박사 장성준 박사라는 분이 이거를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예일대학교 의과대학 임상조 교수이자 동대학의 1차 진료 뇌과학 전공의 과정 임상교수로 재직하고 있다라고. 예일대 의과대학에 이제 거기서 다 공부를 하신 분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옴기니 같은 경우는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를 졸업하셨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대학원 의학과 석사과정을 졸업. 또 지금도 서울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이 당시 책이 나왔을 당시의 상황이고요. 지금이야 이제 또 어디로 옮겼는지 아니면 개업을 하셨는지 알 수는 없는 거고, 이 책이 이제 2010년에 발행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한 15년 정도 지났죠. 15년 정도 지났지만 내용들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은 지는 한 10년이 좀 넘은 것 같은데 어쨌든 위대한 그러나 위험한 진단, 미스테리 병마와 싸우는 의료 현장과 진단의 모든 것.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건강검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진단에 대한 것들을 많이 다뤄놨어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추천사가 처음에 시작이 되는데, 이제는 사람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시간이라는 제목을 갖고 추천사가 시작이 되는데 5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진단이 늘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가로 열고 병원을 찾은 환자의 입장에서 많은 사람이 느꼈던 바일 수도 있지만 가로 닫고, 의사들은 때때로 진단명이 뭐냐는 환자의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한 채 모호한 이야기만 늘어놓는 경우도 있고, 자신 있게 내렸던 진단을 하루아침에 뒤집어야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렇죠. 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실수도 있을 수 있고, 뭐 지금 또 기계들이 뭐 많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아직 완벽한 기계란 존재 아직 안 하기 때문에 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9페이지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불확실한 정보들 속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실을 찾아내는 과정은 반드시 냉정하고 군더더기 없으며 가장 효율적이어야 한다고 믿는 듯하다. 모든 객관적 정보들이 일목요연하게 가리키는 하나의 진단을 찾아내기에 불확실한 정보를 차단하거나 평가절하하기도 한다. 그러나 환자가 제공하는 불확실한 정보에 숨겨진 무서운 사실들을 찾아내고 마주해야만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병원에 가보면 너무 요즘 병원은 아쉬운 게, 저희 어릴 때는 그래도 의사 선생님들이 청진기를 대보고 뭐 숨소리나 또 심장 박동 소리 뭐 이런 소리를 듣고 진단을 하셨고, 지금도 기억에 남는데 어렴풋이 남는데, 이렇게 병원 가면 일단 무릎도 이렇게 고무 망치로 두들겨 보고 해서 신경은 제대로 반응을 하는지 이런 것도 검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렴풋이. 근데 지금은 그런 검사도 없고 청진기도 안 되죠. 그냥 검사실 가서 검사하고 그걸 데이터로 받아서 그 숫자만 가지고 기준을 삼다 보니까 사실은 약간 좀 아쉽다기보다는 이게 그냥 믿어도 되나 하는 생각을 한 번씩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총 이제 1부, 2부, 3부, 4부로 나눠져 있는데, 그래갖고 총 10개의 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1부는 모든 환자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 2개 1장, 2장으로 나눠져 있고요. 2부는 신체 검사 기술의 재발견. 그래서 이제
3장 사라져가는 신체 검사 기술, 4장 오직 신체 검사만이 보여줄 수 있는 것, 5장 시진 백문이 불여일견, 6장 촉진 손끝으로 느끼는 단서, 7장 청진 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법 해가지고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없어진 청진기라든지 이런 것들. 또 3부는 첨단 검사의 이면, 그래서 이제 검사의 문제점을 얘기를 하고요. 4부는 의학적 사고의 한계, 그래서 9장이 잘못된 판단, 10장이 디지털 시대의 진단,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책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14페이지에 프롤로그로 시작해서 환자와 의사의 악몽, 미궁에 빠진 진단이라는 제목을 갖고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바바라 레싱이라는 이제 환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16페이지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질병의 정체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도 환자의 혈액순환과 폐, 호흡, 혈압을 유지시키며 매우 위중한 상태였지만 환자가 살아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의료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가능해진 기적과도 같은 일이다. 그렇지만 이제 뒤에 또 다른 게 붙겠죠. 하지만 크리스탈은, 그래서 또 크리스탈이라는 환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 의학이 많이 발전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릴 때 몰랐던 것들도 이제 많이 알아내게 되고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고요. 18페이지에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인류 역사에 의학이 등장한 수천 년 전에도 진단은 환자가 앓고 있는 병을 확인하는 과정을 의미했고, 예후는 질병의 경과와 예상되는 결과 등을 이해한 의사가 환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진료 기술이었다. 당시에는 그 누구도 진단의 옳고 그름을 확인할 수 없었고 질병의 결과도 바꾸지 못했다. 이렇게 질병 앞에서 무기력했기 때문에 진단이 잘못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다. 진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환자와 함께 땅속에 묻혀버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그만큼 과학이 덜 발달해 의과학이라고 하죠. 덜 발달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20페이지에 때로는 환자의 증상이 나타나기까지의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과거에 알았던 질병의 이력이 다양해서 증상만으로 특정 질환을 추정하기에 애매한 경우도 많다. 신체 검사로서 뚜렷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다양한 검사를 해도 결론이 불분명할 때도 있다. 환자가 말하는 증상과 이력이 예상 가능한 틀에서 벗어날 경우 진단은 미궁 속으로 빠져든다. 결국 진단이라고 나왔지만 그것이 모두 진실을 얘기해 주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25페이지에 혈액이 응고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인자들은 간에서 생성된다. 환자의 간에서 응고 인자가 생성되지 않는다면 혈액 응고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다. 환자의 간이 전혀 기능을 하지 않는다면 이 과정으로 환자의 출혈과 황달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검사를 통해서만 진단을 할 수 있다는 건 그게 100%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26페이지에 간 부전과 적혈구 파괴의 조합은 드문 유전성 질환인 윌슨병의 주요 증상이었다. 간 부전과 적혈구 파괴, 이거는 이제 윌슨병이라고. 윌슨병에 걸린 환자의 간은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중요한 미네랄 성분 중 하나인 구리의 양을 조절하는 기능이 결핍되어 있다. 따라서 간과 그 외의 장기에 구리가 비정상적으로 축적되는데 과도하게 축적된 구리는 장기를 파괴한다. 이 과정은 대개 수십 년이 걸릴 정도로 천천히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때로 간에 축적된 구리가 간세포를 파괴하면서 혈액 속의 구리 성분이 급격히 증가하기도 한다. 자, 여기서 이거 그냥 읽어봐도 무슨 내용인지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유출을 하셔야 될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걸까요? 자, 보십시오. 윌슨병에 걸린 환자들은 간이 음식을 통해서 섭취한 중요한 미네랄 성분 중 하나인 구리의 양을 조절하는 기능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간과 그 외 장기에 구리가 비정상적으로 축적되는데 축적시켜버리는 거예요. 왜? 간에서 흡수를 못하니까 몸에 축적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근데 이게 지나치게 되니까 이제 장기를 오히려 파괴하는 거죠. 그게 제 앞 동영상에 몇 년 전에 찍은 동영상 호메시스처럼 위험한 그 독도 결국은 약도 독인데 그 일정 한도 내에는 독도 약이 되는 그게 호메시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몸에 필요한 구리를 쓰기 위해서 간에서 흡수를 못하니까 몸에 장기에 축적을 해놓는 거죠. 근데 이게 그 호메시스 이 구간을 넘어버리면 오히려 장기를 파괴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왜 우리 몸에 결석이 생길까요? 부족한데 생길까요? 아니 과도해서 생길까요? 많은 사람들은 과도해서 생긴다고 생각을 하죠. 현대의학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 지금 구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몸에 축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결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몸에 칼슘이고 뭐고 부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 못 빠져나가게 축적시켜 놓는 거죠. 근데 우리는 결석이 생겼다 하면 칼슘이나 시스테인 뭐 이런 계열들을 못 먹게 만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책을 통해서 읽으시면서 혹은 뭐 강의를 들으시면서 하나씩 깨우쳐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게 되면 여러 가지로 속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워서 사실은 유튜브를 시작을 했습니다. 급증한 구리 성분은 혈액이 공급되는 거의 모든 장기를 공격한다. 이런 상황에서 간 이식만이 유일한 치료법이다. 윌슨병 환자라면 구리가 눈에 축적되어 홍채의 바깥 부분에 금색 띠가 보인다. 그만큼 이제 구리가 축적돼 있다는 거죠. 적당한 양만 간에서 흡수해 줘야 되는데 그 이상 오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8페이지에 보게 되면 불확실함 속에서 찾는 진실의 단편들 그래가지고 진단은 환자와 관련해서 또는 기술적인 면에서도 마치 신뢰할 수 없는 해설자들이 가득한 곳에서 해답을 구하려는 것과 같은 불안정하고 힘든 과정이다. 그러나 이토록 가망이 없어 보이는 환경에서도 바른 답을 찾아 생명을 구해내야 한다. 이게 의사 선생님들이 어쩌면 짊어지고 있는 어깨의 무게인지도 모르죠. 진단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는 의료 과오에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에 관한 연구한 바에 따르면 진단 오류는 의료 관련 소송의 원인 1, 2위를 다툰다고 한다. 이건 이제 뭐 미국의 경우죠. 한국에서는 의료 소송이 벌어져도 뭐 그렇게 크게 뭐 이슈화 되지도 않고 뭐 소송을 제기해도 승소하는 케이스가 거짓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을 제기한 쪽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입증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 아는 지인도 이렇게 해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어쨌든 좀 가슴 아픈 일들이 좀 있지요. 네. 그래서 이제 일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모든 환자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제 1장 사실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 그래가지고 마리아 로저스의 증례 정체 모를 질병의 그림자 해가지고 이게 이제 뭐 아이가 학교에서 뭐가 감염돼서 왔는데 결국은 진단을 못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근데 이제 진드기인가 뭐 하여간 그것 때문에 나중에 머리에서 그 진드기를 떼내고 아이가 낫는 그 얘기였는데 어쨌든간 다 이야기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는 그 이야기 속에 어쩌면 정확한 진단 내용이 들어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의료 체계에서 보게 되면 환자가 의사 선생님께 뭐 나는 이래서 어떤 때 이제 언제부터 뭐 이렇게 돼서 이런 얘기를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거죠. 어디가 아프세요? 아 그러세요? 어디 가서 검사 받고 오세요. 그럼 그 데이터를 받아서 어느 수치가 뭐 이게 비정상인가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진단이 돼 버린다는 거죠. 되게 슬픈 얘기예요, 사실은. 진실 그 이상의 것 환자의 이야기 해가지고 42페이지에 의사나 환자 모두 환자의 이야기가 진단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환자의 이야기는 진단을 내리는데 매우 결정적인 정보가 된다. 최신 검사법이나 유능한 의사의 신체 검사로도 환자의 이야기를 대신할 만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환자와 많은 이야기를 나눌수록 진단에 필요한 단초를 많이 얻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알게 된 정보는 진단 이후 환자의 건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제가 그냥 뭐 의사 선생님들을 힐난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계 자체로는 이렇게 환자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뭐 미국처럼 의료보험을, 그러니까 국유화가 아니고 사유화 시켜가지고 민간하게 되면 의료보험이 지금 많은 분들이 많은 어르신들도 뭐 병원 쇼핑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불가능한 시기까지 가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딜레마 속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에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서로 머리 맞대고 의료보험료가 2배로 인상되든 3배로 인상되든 그렇지만 조금 더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가라고 우리 진짜 머리 맞대고 고민해 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예. 44페이지에 환자의 이야기에는 의문을 풀어줄 수 있는 모든 것, 즉 무엇이 어디서 언제처럼 질문의 답으로 알아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왜 어떻게 발생했는지 등의 정보가 담겨 있다. 의사가 물어보지 않으면 특정한 질병의 일반적인 증상과 환자 개개인의 특수한 증상 사이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병력 청취 시간을 줄이면 줄일수록 환자와 의사소통을 잘하지 못하고 중요한 정보를 놓칠 가능성은 커진다. 오히려 환자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있게 들은 뒤 올바른 진단을 내리는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참 슬픈 얘기죠, 사실은 뭐. 질병은 여러 증상을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환자에게 있어 아픈 상태는 종종 의사가 예측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모호한 상태나 기분으로 체험되기 때문이다. 동일한 병력을 보여도 어떤 경우에는 통증의 정도보다 통증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할 수도 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똑같은 통증을 제가 느끼는 정도의 아픔, 예를 들어서 통증이 10가지인데 제가 느끼는 5와 다른 사람이 느끼는 그 통증이 똑같이 오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대한민국은 의료보험, 온 국민의 의료보험을 실시하면서 그렇다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뭐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뭐 병원을 안 가니까.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사실은 의료의 질도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죠. 48페이지에 보게 되면 닥터 하우스식 진단 과정의 문제점 그래가지고 뭐 이제 나오는데 메스꺼움과 구토의 원인은 매우 다양해서 궤양, 담석증, 장폐색, 감염증뿐만 아니라 간염, 췌장염, 장염, 뇌졸중, 심장 발작도 원인이 된다. 이런 많은 원인들에 의해서 구토는 그러니까 메스꺼움과 구토가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는 보통 뭐 구토가 일어난다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위장병이라고만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게 심장 발작이 일어나기 전조 증상일 수도 있고요.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고요. 장염의 뇌 전조 증상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환자와 얘기를 나눠봄으로써 뭐 음식을 잘못 먹은 건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되게 슬픈 얘기들이 많아요, 사실은. 또 이제 58페이지쯤 가면 앤디 와이어티의 증례 그러니까 앤디 와이어티라는 환자의 이제 사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로 치유한 고통 그래가지고 감염증과 간질 둘 다 기억 장애를 유발한다. 감염증도 기억을 상실하게 하고 또 간질 지금은 간질이라고 안 부르죠. 전내증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한번 전내증이 발동을 하면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본인은 기억을 못하죠. 주변 사람들은 기억을 해도. 루푸스 역시 기억상실 증상을 일으킨다. 루푸스는 만성질환으로 몸의 모든 기관이나 장기를 침범하며 대개 관절통이나 홍반 등을 동반한다. 홍반이란 빨간 반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얘기들이요. 이래서 이제 일장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냥 후딱 그냥 20분이 지나가 버리네요. 책 소개하고 뭐 하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되게 슬프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힌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계를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서로 머리 맞대고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예방의학이 점점 중요하게 되다 보니까 뭐 미리 뭐 조기에 발견하자라고 뭐 그런 얘기들도 해서 그래서 정기적으로 뭐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도 받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사실은 병원을 안 가는 것이 내 생활습관, 식습관을 바꿔서 병원을 안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병원을 가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요. 이런 환절기 때 정말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럴 때
낮 기온과 일교차가 너무너무 심합니다. 낮에는 뭐 여름 날씨 같고 아침 저녁은 너무 쌀쌀한데요. 이럴 때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